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000포인트 넘어갔다가 이걸 목표로 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어쨌든 시작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 유럽 간의 자본 충돌, 서로 자금을 빼간다든가, 또 LNG 수출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진정이 되고, 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5,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었던 그런 동력으로 또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 했는데, 운송 장비, 자동차 쪽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했고요. 전기전자, 금융, 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대형주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가 지수 끌고 가는, 또 로봇이 끌고 가는 그런 장세였잖아요. 오늘은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고정으로 두고 2차 전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의 역할을 하는, 지수 상승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럼 이제 금리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환율도 안정되고, 뭐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제 안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일본 증시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싸우지 않게 된 점을 좀 반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늘 뭐 장중에 5,000포인트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최근하고 좀 달랐던 게, 잘 보시면 올해 들어서 처음 나온 캔들이에요. 예, 음봉은 네 번째였거든요. 올해 이제 음봉은 네 번째였는데, 그 음봉 나온 날이 아래 꼬리가 대부분 다 길게 달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장중에 몇 번 이제 5천 밀렸다 다시 올렸다 밀렸다 올렸다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다가,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는 5천을 목표로 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오늘은 현금화 시켜놓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위클리 만기. 예, 목요일마다 이제 월요일 목요일마다 옵션 만기일이 또 있잖아요. 위클리 만기라고 해서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는지 또 지수가 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오후 들어서는 이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5천에도 좀 제법 멀리 떨어져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5천을 목표로 한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다행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도 뭐 코스닥은 이평선을 좋아해 뭐 그런 말씀 드리기도 했고, 950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어제 일단 하락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그제 기준으로 이틀 이내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950에서 치고받고 해버리면은 별로 시장이 이제 이번 돌파한 게 그냥 반짝하로 돌파한 게 돼서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플러스 나고 넉넉하게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970까지 올라가서 지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하나 특징은 코스닥이 보통 올라갈 때 몇몇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가서 지수만 올라가고 상승 종목수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지수하고 상승 종목수 숫자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 상승 종목 늘어나고 빠지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지수만 올라가고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투자 심리와 매수세 분산이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 투자들이 안 올라간 종목들도 한번 볼까?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은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로 인해서 이제 생겼던 유럽에 대한 관세, 이거 처리한다. 8개 국가들한테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린란드 관련된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게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미국이 사가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니까 뭐 나중에 팩트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여기 그 자원 개발 같은 거 할 때 미국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미국이 명분으로 했던 거는 러시아, 중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대신 이제 미국 무기 갖고 할게라고 해서 미국 무기 많이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동맹 같은 거 맺는 단계에서 이제 유럽이 좀 참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이슈가 오늘 시장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5천 넘어갔잖아요. 5천 넘어가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해외 쪽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세제 혜택 주는 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여세를 벌이겠다. 이게 사실 5천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내 나온 게, 그 다음이 어디지? 목표가 뭐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빠르게 이제 7천으로 또 수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5천이 목표로 했던 투자자들에게 5천도 이제 도달하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나온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배터리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로봇 돌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배터리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업용 로봇이야 뭐 코드 꽂고 한다라고 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바퀴로 구동이 되면서 걸어 다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보통 1시간 충전하면 충전 시간 대비 2배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고성능 배터리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어떤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수요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면서 2차 전지도 로봇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이게 또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살짝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긴 했죠. 이게 저 배터리도 따져놓고 보면은 로봇 관련된 주 될 수 있다고. 근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또 엮여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트럼프가 그러니까 물러서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보면 어제도 보여드린 표죠. 그러니까 일단 유럽이 그 미국 자산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6조 달러, 국채 2조 달러. 이거 팔아버리면 미국 경제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금리를 폭등시키고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면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하긴 애매하거든요. 자산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중산층 이상이 소비 여력이 생겨서 그걸로 경제가 좋아진 거잖아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을, 이거 1경이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거든요. 이거를 정리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이제 미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물론 이제 유럽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유럽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미국 자체도 타격이 되고, 다음에 이제 또 유럽이 ACI 각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자본을 막아버리고, 또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와서 활동을 못하게, 장사 못하게 틀어 막아버리고 이래버릴 수도 있는, 이런 카드를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자산시장이 실제로 출렁거렸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금이 급등하고 채권이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그러니까 요 기준 2%, 1%, 2% 요거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변동성이 금 상방, 채권하고 미국 국채하고 이제 주식 하방, 그러니까 이 기준에 틀어맞은 적이 과거로부터 따져놓고 볼 때 한 6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 딱 보니까 중국이 히토리 가지고 미국을 가지고 조금 압박하는 걸 구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본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니까 트럼프도 그렇다고 뭐 이제 그냥 폼 없어지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어떤 명분을 주고, 유럽도 유럽대로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명분 주면서 트럼프가 물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어제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가 위법인지, 그래서 저 위법인지 여부 판결 나기 전에 트럼프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 관세가 엄청난 무기인데 이걸 갖다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좀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 판결이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판결이 어제 안 나왔고 다음 판결 예정이 2월 20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트럼프가 굳이 오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물러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2월 20일에 또 저 판결이 예상이 되는 시기라서 그때쯤 됐을 때 또 뭔가 들고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2월 중순경에 트럼프가 뭐 가지고 또 시장을 흔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베센트가 도이체뱅크에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도이체뱅크 한 애널리스트가 유럽이 미국 자산 팔아버리면 미국 타격 커서 그거 검토할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 얘기했다고 하니까 도이체뱅크에서 전화해서 나는 이거 지지하지 않아, 그래서 뭐 걱정 안 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쫄은 거죠. 그러니까 쫄았으니까 전화까지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잘 넘어가게 되는, 좀 합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빠진 것도,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빠져서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 거죠.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로 15만 원, 그리고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 1,000조 원, 1,000조 원짜리, 우리나라 뭐 본주는 뭐 900조 원대 정도 됩니다만은 우선주까지 합치면 1,000조 원짜리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오늘 급등을 했죠. 로봇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코스피 5천 시대인데 그 정작 증권업종은 뒷부분에 이제 밀렸는데 1.3% 오르긴 했지만 5일선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시대에 증권주가 5일선 아래에 내려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들이 메인 주도주를 따로 보고 있다라고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증권주를 한 번씩 볼 텐데 적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이제 투자들은 좀 화끈한 어떤 개별 업종으로 보자 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던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올해 피크 오늘 고점 놓고 보면 그 올해 누적으로 9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침에 피크, 오전 피크가. 근데 99% 연중 상승률이 현대차 생긴 이후 사상 최고예요. 1998년인가, 아마 98년인가 97년인가 하여튼 그때쯤 84%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한 달에. 예,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또 5천 찍고 하니까 아, 여기서까지가 일단 현대차의 역할은 끝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총 탑 10은 오늘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이오, 다음에 이제 방산, 조선, 원전, 조방원 플러스 자동차가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1, 2, 4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사고가 안 친 게 다행이죠. 어제 그렇게 많이 급락하고 나서. 그다음에 로봇주가 오늘 좀 종목들별로 엇갈리긴 했지만 대체로 좀 부진했고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제외한 제약주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갔는데 일단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올랐던 레인보우랑 사고 친 알테오젠 빼놓고 코스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고르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어요. 예, 1조 원 팔았거든요. 예, 1조 원 팔면서 매도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종목이 특정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만 1조 1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빠졌으면 외국인 1천억 순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들, 모비스, 글로비스, 기아까지 예, 그 다음에 쭉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동반 매수하는 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두 개를 3천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매수해 있었고, 기관도 역시 오늘 현대차 그룹은 팔았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기아, 글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매도했고, 조선업종 또 팔고, 이제 매수는 반도체, SK 하이닉스 사고, 그러니까 2차 전지, SDI와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다.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걸로 좀 담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는 모습이었고, 근데 요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반도체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종목 수로 보면 여기 보여지는 순위보다 좀 아래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아랫단에는 반도체를 오늘 되게 많이 팔았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를 매도했죠. 오늘 매도 쪽 보면 로봇주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팔아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뭐 일부 제약주 이런 것들을 좀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제약바이오 그 매도에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느낌, 예, 뭐 업종 내에서 2차 전지 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골라 담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미국 유럽 갈등만 일단 진정이 된 거예요. 저 갈등 진정된 거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완화된 거지 호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안 해야 되고, 요 구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오늘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줬는데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 이런 것들이 분위기 잡아주는 게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 대형 업종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5천이 딱 오다 보니까 5천이 목표였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천은 그냥 지수예요, 지수. 1111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그냥 5천이 보이는 것 뿐이지, 저게 뭐 어마어마하게 위력, 우리나라 뭐 가치 기준으로 볼 때 5천은 무조건 절대 저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긴 근데
하도 우리가 이제 5,000포인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목표로 했던 투자자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거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뭐 7천이야? 6천이야? 만이야?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치고받고 하는,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을 좀 봐야 되는 게, 코스닥 1000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스닥은 1000이 갈 때도 코스피 5000만큼 이렇게 뭐 되게 높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1000을 끌어갈 만, 오늘 이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뭐 제약, 2차전지 반도체 등등 이제 뭐 엔터 이렇게 등등 해서 좀 끌어다 주는 종목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업종이 매일 나오는, 예, 그런 흐름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고객예탁금이 또 들어와서 96조, 예, 96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워낙 최근에 순매도를 해서 매도하면 이틀 있다 이제 진공계좌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현대차 거래대금이 거의 7조 원, 삼성전자 거래대금 7조 원, 하이닉스 거래대금 4조 원. 그러니까 이 세 종목 거래대금이 18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어저께 21조 원, 오늘 16조 5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속 이거는 뭐 맨날 말씀드린 거긴 한데, 지수를 볼 때가 아니라 업종별 종목별 변화가 지금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업종과 종목들 수급 변화에 계속해서 집중해 보자. 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오늘 중으로 7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